압도적 재미 매불쇼.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역시 일촉즉발이야. 네. 지금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세계로 뻗을래요. 우리 그 중동파 성일관 교수님이 너무 이스라엘 관점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몇몇 분들의 비판이 있어서 네. 오늘은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이분은 실제 중동에서 지금 막 오셨습니다. 알파고님 어서 오십시오. 샬롬. 이거 원래 유태인들의 인사였는데. 그래요? 네, 이제 모르시니까 제가 이제 아랍어로 인사할 줄 아셨죠. 아랍어로 해야지. 내가 지금 리드 멘트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은 유태인 편입니다. 예. 왜? 다르게 좀 하려고요. 아니야. 아랍 편을 들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너 관점을 얘기해 주면 돼. 뭔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우리는 주문 제작이거든요. 네. 어디 관점을 두라고 하시면 그쪽에다가 맞춰드려요. 알파고야. 예. 무리하지 말고. 예. 지금 상황 안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웃기려고. 좀 실패했다 맞지? 입이 들썩들썩했는데. 좀 실패야. 네. 자 그리고 국방 안보 전문가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원하는 분입니다. 네. 성일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일관 교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관점을 전달한 것뿐이다. 맞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네. 네. 약간 좀 상처 받으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요즘 네. TV만 틀면 나와요. 그렇습니다. 5만 군데 다 나오시네. 네,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맞죠? 네, 그래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일단 상황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이거 너무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그런 얘기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지상군이 투입된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지상군 투입 한다 해놓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마스의 인질이 지금 한 200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4명이 풀려났어요. 4명. 4명 정도. 하마스에서 4명 풀어줬어요. 예. 네. 2명씩 2번. 그렇죠.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도 안 풀어줬죠. 이스라엘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아니, 이스라엘인을 풀어줬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을. 예, 미국인 2명, 이스라엘인 2명. 그래서 4명을 풀어줬는데 그래. 좀 더 풀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예, 미국도 그러고.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지상군 투입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인질이 있는데 공격하면은 그 네타냐후도 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인질이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언제까지 기다리겠냐는 거죠. 이게 인질을 뭐 한 번에 다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 2명씩 이렇게 계속 이제 풀어준다는 얘기인데 네. 언제까지 기다릴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상군을 아예 투입 안 하겠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투입한다고 지금 2주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2주째 군인들 모아놓고 돈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날씨는 더 안 좋아져요. 그럼 이러다가 모멘텀 사라지면 사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저기 카타르가 50명 협상안을 들고 나왔다가 초장에 완전히 붕괴됐고 중재를 하려 했는데 그런데 미국인 2명은 구출하는데 어쨌든 역할을 했어요. 카타르가. 예. 요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요게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여론을 보면 네. 이스라엘인의 그 인질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하마스는 개멸시켜야 된다. 그런 여론이 지금 1위로 자꾸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타냐후는 거기 유혹을 받겠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전쟁 이유 안에 대해서도 자꾸 그 이스라엘 의회 내에서 얘기되는 분위기들 보면은 추가 지뢰제다 만들고 장벽 더 세우고 그런 얘기도 거침없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인질에 대해서도 인질의 희생을 무릅쓰고 하마스를 개멸시켜야 된다는 이 발언이 지금 의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거는 강경파들아 말이고 엊그저께 너무 크게 반나테냐후 시위가 일어났고 그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경찰청장이 협박했거든요. 나오지 마라. 나오면 가만 안 둔다. 진짜 니네들 개묘를 시키다.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도 나왔어. 이스라엘 시민들 다 밖에 나와
나가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너무 많았어요. 아 많았어? 네, 그 영상들을 보시면 사람들 많이 밖에 나와서 좀 약간 나타냐 빨리 하야 해라. 너 이렇게 안보 지키겠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인질 봐라.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 1,000명 넘게 죽었는데 나타냐에 대한 지금 그 국내적인 여론이 안 좋고. 아니 그러니까 그 여론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너 왜 공격 안 해?라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공격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도 불고 다음에 공격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인질 우선주의가 있고, 네. 아 인질 희생 우선주의도 있고, 네.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비율은? 그거는 그 가서 좀 약간 여론조사를 해야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요? 양쪽 다 팽팽하게 있어요. 팽팽하게 있습니까? 근데 네타냐후가 극우 강경파에 좀 취약해 보여요. 아 그쪽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예. 아 거기가 이제 찐 지지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나타냐후는 점수를 따야 돼요. 아. 지금 코너에 몰렸잖아요. 지금 전례 없는 공격을 받아서 자국민 1,400명이 죽었는데 본인 다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완전히 정치적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위태롭습니다. 벌써 사회만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전시니까 지금 가만 놔두는 거지. 다른 때 같으면 벌써 뭐 사임하 시위 나고 난리 났을 텐데. 네. 그런 상황에서 나타냐후로서는 지금 나머지 작전에서라도 좀 점수를 따야 되는 네. 하마스에 대한 뭐 보복을 한다든지 엄청나게 지금 파괴를 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좀 저기 불만을 누구로 틀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지상군 투입 반대입니다. 반대. 예, 그런데 지금 그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너머에 있는 중동 전체 이익을 이미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미군 기지가 시리아, 이라크에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 이라크의 이란 혁명 수비대 지원을 받는 민병대라든가.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헤즈볼라라든가. 그다음에 시리아하고 이라크에서는 이미 미국의 그 미군 기지 안으로 드론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공격했어요. 미군을. 예. 한 명이 사망했어요. 그럼 미군 가만 안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중해 이제 항공모함 3대가 배치되는 게 주로 이란 쪽을 향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란이 어정쩡한 위치로 다시 그 중립지대로 돌아서고. 아 이란이 약간 좀 움찔했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나는 직접 전쟁 안 한다. 한사코 전쟁을 부인하는데. 그러나 그 대리인들 이거를 지금 국제 정치 그 외신들에서는 더 엑시스 오브 레지스탄스 그러니까 저항의 축이 네트워크가 완성돼 있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지원하는 그 무장 정파들의 이 중동 네트워크가 완성돼 있는데 그 대리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폰서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어정쩡한 입장으로 계산서를 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건 전부 무장 단체예요. 이라크 민병대라든가 시리아에 있는 또 지하드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미군 기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산발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란이 그 무장 단체들한테 야 너네 공격하지 마 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헤즈볼라의 그 저기 군사 행동을 승인했다는 발표를 이미 했고 이란이 했고 아니 이란이 어느 날을 위해서 이렇게 키웠는데 오늘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아니 왜냐면 이제 미국이 지금 화가 났으니까 하는 말이야. 근데 미국한테 우리가 니네들 안 때렸는데 우린 무슨 잘못이야? 아 그런 명분이 또 있고. 대리인들 때려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란은 지금 조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지금 항모 전단 2대 보내고요. 그다음에 또 제6함대 지휘 함모도 또 보내고 있어요. 동지 중에는 더 큰 배로. 상당히 지금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어요. 동지 중에. 이거 왜 하냐? 이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만약에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또 거기에 물러서지 않고 이라크와 시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미국을 또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대강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이거면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중동 국가들 튀르키예도 그렇고 입장이 어때요? 튀르키예는 지금 신기하게도 배신 때렸어요 하마스한테. 아 그랬어? 뭐 이제 아시다시피 하마스의 원래 본거지는 카타르예요. 카타르에 있고 카타르 중심을 이제 외교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마스가 외교를 하는 나라는 3개밖에 없어요. 카타르를 이제 본거지에 두고. 그러니까 하마스가 외교하는 나라는 3개고 카타르가 본거지고 하마스야 본거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3개 나라는 이란, 러시아, 튀르키예요. 이란, 러시아, 튀르키예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튀르키예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좀 틀어졌을 때 그때 하마스랑 관계가 더 좋아졌고 네. 그러니까 하마스랑 친해지면서 에르도안이 지금 민심을 잡고 있어요. 그 콘크리트 40%는 하마스 덕분이에요. 하마스랑 같이 자꾸 정당 대회에다 부르고 그래요. 하마스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봐봐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든든한 신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들 하마스한테 뭐라고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하마스를 정당 대회에 데리고 오고 야 역시 드디어 팔레스타인을 누가 지켜주는 영웅이 나타났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 안 됐지만 이제 기자들이 몇 명 기자가 중복을 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마스가 먼저 도발하면서 이제 에르도안이 뭐야 왜 갑자기 도발했어 하고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하마스를 향해서 야 너네 왜 갑자기 이렇게 도발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직 그 얘기 아니고 주변들한테 그 얘기를 했고 참모들한테. 예, 다음에 이제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영상들을 보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고 절을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에르도안이 너무 뭐라 해야 되나 빡쳐가지고 야 이런 영상들이 다 국제적으로 여론을 반전시킬 건데 그거 안 되겠다고 하고 하마스 애들한테 튀르키예에서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도발하는 날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 예. 왜냐하면 하마스가 전쟁 초기에 1,300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네. 그 영상이 나오는 순간에 지금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최고 지도자와 나머지 뭐 지도자들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저기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이거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하마스를 지원해 왔는데 저렇게 민간인 학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국제적인 여론이 아주 안 좋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라고 한 거죠 사실. 지금까지 항상 하마스하고 같이 잘 다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의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어요. 민간인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마스 이제 에르도안 같은 저런 이제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튀르키예 여론은 어때요? 에르도안 지지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근데 이건 튀르키예 여론뿐만 아니고 웬만한 중동 여론도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지 하마스 왜 이랬지 하다가 지금 2주 지나갔잖아요. 네. 2주 사이에는 가자 지구에서 수많은 이제 학교들하고 교회들 이슬람 사원들 복격되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 죽은 거 4,000명 넘었어요. 4,000명 죽었기 때문에 그 4,000명 중에서 몇 명이 하마스 대원이겠죠. 대다수가 다 민간인인데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론이 또 다시 하마스 편을 들어야 된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어 이제.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가 터질 때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는 해결하지 않으면 여론이 다시 한번 거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렇게 보는군요.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을 놓쳤죠. 시간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죠. 이제는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지상전 들어가기 어렵고요. 국제 여론은 안 좋아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출구 전략을 찾아야 돼요. 그럼 미국은요. 가자 지구를 누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입장인가요? 아니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를 진입해 가지고 하마스와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겠다는 게 이스라엘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가자 지구에 하마스는 없다. 여기까지 전쟁을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령 이후에 새로운 안보 체제도 만들고 법과 질서도 만들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극한적인 존재에 대한 투쟁입니다. 하마스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마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 전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걸 계속 변함없이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여기서 더 이상의 가자지구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에서 논의되고 있는 얘기만 봐도 추가 장벽 설치, 가자지구 안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이거를 지금 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좁아 터진데 더 좁아진다. 그렇겠네요. 그럼 사실상 난민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밀어붙이는 건데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미국의 중동 전체 이익을 침해하는 이스라엘의 독단입니다. 과하다고 보는 입장이군요. 미국도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하마스 통치 체제 이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여태까지 하마스를 괴멸시키지 말자고 또 코치해온 게 미국입니다. 그걸 잔디 깎기라 그래요. 하마스는 튀어오르면 그때만 튀어오른 부분만 치면 되지. 뭔 괴멸이나 이러면서 오히려 하마스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해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 미국의 그런 어떤 전략 구상이 이번에 파탄이 나버린 거거든요. 파탄이 나왔던 신호가 뭐냐면 블링컨이 지금 중동에 있는 국가들을 돌아다녔잖아요. 블링컨이. 그러면 MBS랑 다 만날 거 아니에요.
사우디아 왕세자. 빈 살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원래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막판에는 뭐지 MBS는 나 좀 바빠 이따가 만나자고 해서 밀링컨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워싱턴 포스트 뭐죠 그 보도이거든요. 네. MBS는 푸틴처럼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사람 아니거든요. 분명히 미국의 중동 외교에 있어서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은 어떻게 됐냐면 그동안 미국 주도하에서 이스라엘하고 다른 아랍 국가들로 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 협정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랍 국가단 친해지고 평화 협정을 맺자. 그거 지금 백제화가 됐어요. 백제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는 지금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은 저기 하마스 이후에 누가 오냐면 이게 문제긴 하죠. 하마스 이후에 그러면 어떤 단체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극단적인 단체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마스보다 더 극단적인 단체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도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전쟁을 하긴 하는데 전쟁의 중요한 정확한 목표가 뭔지. 그럼 하마스 다 괴멸시킨 다음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금 작전 계획이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얘를 몰아냈는데 더한 놈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그냥 거기서 주둔을 해서 어느 정도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유엔군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아랍군 연합국을 만들어서 여기를 통치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정확한 목표가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도록 하자. 하마스가 사라진 다음에는 그게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회의적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에서 인기가 없는데 그래요? 네, 왜 부패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싫어하는데 그래서 하마스가 들어왔던 것인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대안이 없지 않냐. 온건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들어와서 가자를 통치하면 그 다음에 이 온건파를 지킬 수 있는 뭐 요르단이나 유엔이나 좀 다국적 경찰들을 보내서 아랍 국가에서 경찰들을 보내서 자치 정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가자 지구 정권 즉 PA 통치로 가는 수밖에 없다. 가도 정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 팔레스타인 전쟁은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석 달 정도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석 달 정도에 걸쳐 지상군 투입하고 작전 완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낙관적 전망입니다. 그 자체도 아니 진짜 됩니까? 그리고 지상군 투입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데 지금 안에 들어가서 시가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은 법과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한 무정부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쟁은 시작하긴 쉬워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 이게 확전 여부에 있어 최신 그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아주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하이퍼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석유화학 단지가 있다고. 근데 만일에 지상군이 투입되고 했을 때 미국이 유심히 본 건 뭐냐면은 그 석유화학 단지에 대한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여기 다 대비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디로 확전될지 이스라엘의 그 항구 도시 쪽에서 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를 굉장히 지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군 투입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니라 인근의 문제가 되는 전체적인 지역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헤즈볼라도 이미 얘기했어요. 지상군을 투입해서 계속 가자 지구를 공격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공격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위의 공격이 나올지 모르는 거죠 헤즈볼라가. 그 다음에 예멘에 있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도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랬어요. 홍해를 지나는 모든 이스라엘 선박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겠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지난주에 후티가 순항 미사일하고 드론을 쐈다가 미군이 다 요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도 지금 협박하고 나섰고, 그러니까 이란과 친한 모든 지금 시아파 무장 정파들이 일제히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목을 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튀르키예는 이란이랑은 안 친해요? 튀르키예는 이란이란 안숙이야? 아니 안숙도 아닌데 좀 약간 적당한 거리두기를 가고 있는데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를 드리자면. 이제 지금 시아파 무장 단체들이 지금 하나의 연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상대로 뭘 하고 있잖아요. 압박한다. 이럴 때는 순리파도 언제까지
그 이제까지 유지해왔던 스탠스를 유지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갑자기 중동의 순위파도 순위파 애들이 그동안 미국이랑 친해졌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야 그래 팔레스타인 문제를 뭐 조금씩 적게 하고 온건하게 봤는데 이스라엘이란 우리는 병화 협정하고 관계 수교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시아파 애들이 뭐야 우리의 더럽힌 명예를 회복하고 있어. 그걸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도 같이 하자. 시아파 애들도 좀 약간 중간에 갈아타기가 시작하면 중동에 있는 현재까지 내려왔던 그 세력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면 아수라장돼요. 아니 그런데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그 후티 반군이 날려보낸 드론이 어디로 가려는 거였냐는 거예요. 중간에 요격을 해서 최종 행선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3년 전에 그 후티 반군이 그 날려보낸 드론이 사우디 정유 시설을 타격한 적이 있습니다. 아람코. 예. 그걸 타격해가지고 그때 중동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고 준비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 저기 방어 무기가 굉장히 급해졌어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에 긴급히 초대한 이유입니다. 아 그것 때문에 초대한 거예요? 아니 이번에 가가지고 그 천국 미사일, 요격 미사일 이런 것들 지금 사우디가 급해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무기 방산 협력에 있어서 이 한국을 저기 사우디가 뭐 우리도 일정을 전쟁 중이니까 다시 재검토할 만했거든요. 근데 사우디가 강력히 요청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었죠. 근데 지금 이 방위 산업 협력이 내가 보기엔 핵심인 것 같아요. 아 사우디 입장에서. 그러면은 사우디는 그걸 원했고, 그러면 원한 만큼 우리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될 수 있죠? 가격을 알려주시면 그분들 돈 줄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야. 아니 그런데 이게 뭐 경제 MOU 협력하는 건 이렇게 급하지가 않습니다. 아 지금 한 60조 정도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그건 다음 달에 해도 되는 거고 내년 초에 해도 되는 거예요. 나 무기는 달라요. 이건 급한 거예요. 급하다. 이건 급한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 MOU는 이제 그 한국을 묶어두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그 하나의 미끼 상품들로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 이번에 진짜 목적은 한 사우디 방위 산업 협력. 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되든 갑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아니 우크라이나의 전쟁난이 유럽에 가서 대한민국 큰 손대 폴란드 가서. 아 근데 손님이 갑이 아니었어요? 아니, 손님이 근데... 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갑이라고. 그럼 누가 무기를 팔아요? 우리가. 사우디가 손님이라고. 손님이 갑이 아니었어요. 소비자라고. 근데 사우디는 그냥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기술력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술력을 원하고 우리가 그 기술을 줄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고 실제로 지금 사우디는 급하죠. 미국과도 계속해서 했던 게 상호 방위 조약 그런 걸 원했고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 보니까 저게 저 총뿌리가 나한테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아주 위기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국방과학 연구소 같은 연구소를 엄청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우디가 그거를 지금 세우고 싶어해요. 전차 공장도 세우고 싶어요. 현대하고 롯데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랑 방위 산업은 사우디가 중요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기술 함부로 또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그게 기술죠. 저기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가 전부 우리 이 제품을 사는 이유가 기술력 때문에. 걱정이는데. 아니 그런데 UAE엔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UAE 갔을 때 이라는 적이라는 얘기도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게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원전 수출하면 UAE하고 비밀 군사 동맹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건 제가 그거 밝혔잖아. 폭로하셨잖아. 그거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실제로 군사 동맹국으로 공식적인 그 합의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라는 적이란 말이 다 자연스럽게 나온 거거든요. 그게 아무렇게나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UAE에 지금 모든 이란 대비하는 군사력을 한국이 제공하고 훈련까지 시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옆에 사우디도 지금 같은 요구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 반군이 날려보내는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 뭘로 방어할 거냐고. 미국하고 틀어져서 미국이 한동안 무기 못 팔고 유럽하고 틀어져서 저 독일에서 사오기로 한 전차 사우디가 취소해버렸고 남은 거 한국입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려는데 이란이 지금 망쳐버렸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에서 이스라엘 무기 살려니까 지금 이란이 망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안이. 어떻게 보면 한국밖에 없어. 이건 저기 한국이 굉장한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중동 질서에서. 알겠습니다. 튀르키예 너네는 어찌됐든 이번에 빠진다 이거지? 아직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외교부 장관이 가서 난리를 쳤어요. 근데 외교부 장관이
전통적으로 친이란 라인의 사람이거든. 예전에 국정원 원장이었고 서양 국가들한테 이제 손가락질하고 니네들이 이때까지 팔레스타인을 공국 안 시켜서 이런 아수라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유럽 국가들이 기분 나빠요. 지금 튀르키예는 이 인질 교환에 있어서 이제 기 역할을 하고 있는 2개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3개,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인데 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번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렇고 튀르키예 다시 한번 이렇게 외교적으로 부상하니까 유럽 국가들 기분 좀 약간 나쁘더라고. 그래서 압박을 해요. 니네들 그럼 이 역할 할 거라면 하마스를 테러 단체를 인정하라. 튀르키예도 야 우린 테러 단체를 인정하려면 그럼 걔네들 어떻게 협상을 해? 그러면 협상 못 하고. 협상 못 하자. 얘네들 너무 이중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튀르키예는 빠진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있는 거예요. 전 튀르키예 보면 참 신기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푸틴 만나서 왜 중재도 항상 알파고 한국에다가 튀어놓고 이제 다른 짓을 하고 있어요. 튀르키예 못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얘는 에르도안을 아주 싫어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애매하게 스탠스를 잘 잡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애매해요. 그 나라가. 잘하는 거 아닌가 에르도안? 그 외교적으로는 운이 좋아요. 운이 좋아. 이전 정권 때 이런 외교적인 문제들이 없었어요. 운이 좋아. 사주팔자가 좋아요 그 양반. 그 인기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 왜냐하면 대선을 이겼잖아요. 이기고 난 다음에 터키 리라가 다시 한번 폭락을 했어요. 2번이나.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을 자르고 이 사람한테 투표를 안 했어야 됐는데 이런 말들 하고 있었다가 손가락은 우리나라 거야. 이거는 전 세계의 인류 보편적인 말이긴 한데 여튼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터지니까 다시 한번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너가 근데 너 유튜브에서 이번 하마스의 침공 뒤에 러시아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어? 러시아가 있다는 개입 소리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나 기분 나쁘고 모든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다 우크라이나에다가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은 작년부터는 코소보 세르비아를 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소보 세르비아를 건드리면 가성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코소보는 미국 편인데 코소보가 무슬림이니까 모든 중동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도 미국 편이 될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는 남은 장사 아니야. 남은 장사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건드리면 그동안 미국이란 이제 동맹 관계를 갖고 있었던 아랍 국가들의 민심이 반미로 돌아갈 건지 뻔한데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히 하마스가 로켓 발사 하나 쏘면 안 되는 쏘는 것보다는 더 큰 군사 작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 큰 정보를 누가 줬을까 하마스한테. 왜냐면 하마스는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는 많은 사람을 이제 인질로 잡았고 너무나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 군사 작전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정도로 정보가 누구한테 갔을까? 이란이 이 정도 정보를 못 줘요. 이게 뭐 음모론이죠. 네, 음모론. 근데 가장 큰 수혜자가 실제 러시아가 됐어요. 푸틴이 됐어 실제로. 아무도 지금 젤렌스키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젤렌스키가 그러면 젤렌스키 찬밥됐어요. 찬밥. 돈은 무기와 돈은 지금 저 이스라엘로 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찬밥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젤렌스키를 안 다뤄. 그게 바로 한국의 불똥이 튀는 대목입니다. 자, 미국이 이제 중동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원래는 중동에서 빠져나와 중국에 집중하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일본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틈을 타서 뉴욕 타임즈 보도 뭡니까? 이제 이렇게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대만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전력이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다 이렇게 하는데 세계 전쟁은 못 치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이 하던 역할을 더 많이 떠 안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유엔사가 동향이 수상한데 그 유엔 사령부를 통한 한미일 대만 사태 비상 계획 같은 거 이거 원래 그 전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장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걸 상원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대만이라든가 남중국 핵 문제, 한국 일본의 책임론이 커지겠죠. 그래야 힘의 공백이 안 생기니까. 우리가 그럴 이유는 없죠.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커집니다. 아니 9.19도 무력화하겠다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 정부가. 우리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나리오 검토될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제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6만 명 넘게 군인이 있어요. 아, 카타르에서만 한 15,000명 정도 있고 다른 중동 국가들 튀르키예까지도 한 5,000명씩 있거든요. 그 합치면 중동에서 지금 제일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진짜 확전이 되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가 작동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 뭐 안 해. 빠질래. 아니 이제 우리 뜻으로 되는 거였으면 좋겠죠. 네. 대통령은 거기서 약간 좀 우쭐할 수 있겠네. 근데 캠프 데이비드의 8월에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런 모든 논의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이자 기폭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논의가 자유로워졌어요. 지금 우리는 안 된다 그러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런데 중동 사태가 그런 걸 촉진한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중국이 위협이 돼서는 안 되니까 중국하고 대탕트라든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 위협 자체를 줄이든가 아니면 한국, 일본이 더 역할을 많이 해서 중국을 압박하든가 이거밖에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세계 대통령이 된 느낌을 받고 있나 보군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 저기 사우디 거기 뭐 카타르 가가지고 중동 평화에 대해 아무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게 없어요. 숄츠 총리는 이스라엘 가서 했지만. 근데 의원님 그때 이해하셔야 될 거 뭐냐면 우리 윤 대통령의 이제 지지층이 이스라엘을 좀 약간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거기 가서 좀 약간 세계 평화 그런 말하면 이제 이미 얼마 안 남은 그 30%좀 약간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잘하셨다고 봅니다. 아스팔트 집회에 가보면 뭐 이스라엘 기가 있죠. 항상 이제 들려 있죠. 그래서 그 무기 수출 얼마 했다 그게 많이 기사화되나 봐요. 근데 그것도 위험한 기사입니다. 지금 워낙 민감한 시기에 그렇게 어떤 군사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뉴스에 터지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동 전체가 민감한데 그런 걸 하더라도 국방장관이나 방위사업청장 정도 보내면 조용하게 얘기하면 됐지.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거를 터뜨려 버리면 전 상당히 역풍도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댓글에서 우리 알파고를 향해서 아무리 그래도 너 우리나라 대통령 건드리지 마라, 조롱하지 마라 그러는데 얘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저 유권자예요.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출마할 수도 있어요 다음 총선 때. 그래. 종로로 나와요, 내가. 종로로. 내가 어제 갔다 왔어. 사전 답사 다 했어. 저는 지금 서초 을에 있어요. 아 거기요? 네, 거기서 이제 의원님의 정당의 지지율이 좀 약간 낮습니다. 아시죠? 뭐 그렇습니다. 뭐 의원님의 낮죠. 정당은 어디든 낮거든. 그러니까 공천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가시면 저희가 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알파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무궁화 바뀐 여권으로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를 못 가요, 얘는. 입국이 안 돼요, 얘는. 맞죠? 예. 아니 입국 안 된 것보다는 그래 입국해봐 이렇게 꼬시고 있어요. 왜냐면 입국하는 순간 체포예요. 체포니까. 사실상 망명 계획이나 다름없는. 우리 동포입니다. 이제 잘 삽시다 우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 강남에 살아요. 아 그래요? 예. 참나. 거기서도 그래. 거기서 살고 있어요. 부러워서 그래 우리 쪽에서는.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